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고 아침은 간단히 빵이나 커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정반대의 답을 보여줍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아침 단백질이 핵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근육과 장기를 회복시키지만 동시에 단백질 저장고는 텅 비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단백질 공복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채워주지 않으면 근육은 스스로를 깎아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아침 단백질을 놓치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백질의 양이 같아도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체 단백질 양만 채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65세 이후에는 분배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쪽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이론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의 근육과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 단백질은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이 안정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을 챙기신 분들은 점심 이후에 군것질을 덜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후만 되면 쉽게 피곤하고 단 것이 당기시나요? 그렇다면 아침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아침 식사, 예를 들어 콩나물국 한 그릇, 두부 반모 삶은 달걀 하나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빵잼 커피로 대체되면서 노인분들의 아침 근육 손실 위험이 더 커진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옛 지혜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혹시 밥 한 숟갈 김치,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다면 오늘 하루 근육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단백질 습관 하나가 향후 10년 근육의 일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70세 어르신이 아침 단백질 습관만으로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 어르신들과도 정보와 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근육은 오늘 아침 한 숟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의 진짜 힘은 근육 깨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런데 밤새 단식 상태가 이어지면 근육은 휴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와야 비로소 근육이 다시 깨어나 하루 동안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노화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하루에 3번 나누어 먹은 그룹과 저녁에 몰아서 먹은 그룹을 비교했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받은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2배 이상 높았고 보행 속도와 악력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었느냐가 근육의 기능을 살리고 죽이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고기를 많이 먹어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잘 안 따라준 적. 반대로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조금 챙겨 먹었을 때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던 경험. 바로 이것이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아무 때나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근육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신호를 줘야만 근육이 반응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시동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색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침 햇볕과 함께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체시계, 서카디안 리듬 아웃과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햇볕과 단백질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서 근육은 낮 동안 더 활발히 움직이고 밤에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리듬을 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단백질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 전체가 한 박자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 세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신호도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의 분비가 아침 단백질에 의해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이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연료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스위치가 켜져야 엔진이 도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근육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7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마다 25개 단백질, 달걀 2개, 플러스 두부 반부를 챙겨 드신 분들이 3개월 만에 악력이 15% 향상되었고 계단 오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타이밍을 지킨 습관이 진짜 근육을 살린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 단백질 한 숟갈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탱하고 내일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걷는 힘, 계단 오르는 힘, 손에 쥐는 힘, all of this begins with a simple breakfast choice. 아침 단백질이 근육만 깨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백질은 곧 뇌의 연료이기도 합니다. 뇌는 포도당만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세포의 신호 전달에는 아미노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흐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과 기분 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지요. 그런데 그 재료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는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하루 종일 안정된 기분과 선명한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을 빵과 커피만으로 때우고 나서 오전 내내 멍하고 집중이 안 된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단백질 결핍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1년 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는 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른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침 단백질은 노년층 인지기능 유지에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학자는 뇌는 결국 당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도당이 뇌에 들어와도 단백질이 없으면
신경 전달 물질 공장이 돌지 않는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부품이 동시에 있어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끌리시나요?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 단백질 펄스 두뇌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단백질 그룹은 기억 단어 회상률이 30% 향상되었지만 단백질을 거른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뇌 운동만으로는 부족했고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의 3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세포막 효소 수용체 All of these are proteins. 뒤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 자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신 음식이 과연 뇌를 위한 연료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배만 채운 식사였을까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런 작은 선택이 기억을 붙잡아줍니다. 반대로 설탕 든 빵과 커피만으로는 잠깐의 에너지만 주고 기억의 문은 닫아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아침 단백질이 부족한 날에 더 자주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기억을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 아침 단백질은 곧 기억력 보험이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면 내일의 대화가 선명해지고 손주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나며 중요한 약속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과 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의 대사 리듬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떡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드십니다. 잠깐은 배가 부른 것 같지만 곧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다시 떨어지면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 점심 전에 군것질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 의자에 앉아만 있게 되지요.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배부름이 오래 지속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아침에 단백질 30g 섭취하고 다른 쪽은 빵과 주스 위주의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단백질 그룹은 점심과 저녁에도 혈당 변동폭이 훨씬 낮았고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도 평균 20%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체중 관리와 당뇨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빵과 커피만 먹으면 10시쯤 이미 배가 고프고 과자를 찾게 되는 것. 반대로 달걀이나 두부를 챙겨 먹은 날은 점심까지 편안히 버틸 수 있었던 것. 이 차이가 바로 혈당 파도를 막느냐, 그대로 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결국 전체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노년층은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로 시작해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 음식 조절이 쉽지 않은 노년기에 작은 한 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아침 식사에는 콩두부, 생선 된장국 같은 단백질 원천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빠른 아침을 이유로 빵, 시리얼, 커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노년층 비만과 당뇨 증가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 지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아침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를 식이성 연료과라고 부르는데 같은 100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전체 대사량이 올라가 체중 조절에 유리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혈당을 흔드는 식사입니까? 달걀 프라이 하나, 두부 반모, 생선 조각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당뇨 위험과 체중 증가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이가 드니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진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시나요?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침 식사 습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 단백질은 혈당 파도의 파수꾼이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뇨의 문턱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체중 증가를 막으며 활기찬 하루를 열어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아침 단백질이 근육과 뇌 혈당에 중요한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의 기분과 활력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대충 때운 날은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챙겨 먹은 날은 머리가 맑고 마음이 차분하며 사람과 대화할 때도 웃음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단백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불안감,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가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활력을 주는 물질인데 아침 단백질 속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 일에도 의욕이 안 생기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하면 도파민 합성이 원활해져 활기가 넘치고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아침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 단백질 섭취량과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하루 우울감 점수가 40% 이상 낮았습니다. 연구자는 아침 단백질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한 골째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기분은 결국 심리적인 문제이지 음식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뇌과학은 점점 더 장뇌축, good brain axis과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 경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음식은 곧 기분을 바꾸는 강력한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설득되십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때우다 보니 늘 피곤하고 손주와 놀아주는 것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와 두유 1컵을 더 해보라는 것이었죠. 단 2주 만에 그녀는 몸이 훨씬 가볍고 웃음이 자꾸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피곤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약보다 먼저 식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단백질이 채워진 아침은 활력과 기쁨을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아침 단백질은 기분의 스위치다. 그 작은 한 숟갈이 오늘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삶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으니 대충 넘기고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루 단백질 총량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늦은 단백질 섭취는 근육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 즉 근육 단백질 합성 감도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오후나 저녁에 단백질을 먹어도 금방 흡수해 근육으로 보내지만 노년기에는 아침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베리노 아나볼릭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중심으로 다른 그룹은 저녁 중심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아침 그룹은 다리 근력이 유지되었지만 저녁 그룹은 평균 8%의 근력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단백질, 다른 시간대, 다른 결과였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고기를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늦은 단백질 섭취의 함정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받았지만 이미 근육이 반응할 수 있는 창 윈도우는 닫혀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총량만 맞추면 결국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노년기에는 분배와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젊은이와 똑같은 방식이 과연 70대 몸에도 통할까요? 조금 특이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팀은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먹은 그룹에서 수면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소화 부담이 커지고 남은 아미노산이 혈중에 과다하게 쌓이면서 뇌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늦게 몰아서 먹으면 근육에도 이롭지 않고 오히려 잠까지 방해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간과 신장 부담입니다. 저녁 늦게 단백질을 몰아먹으면 체내에서 일을 처리하느라 장기가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늦은 단백질 섭취는 조용히 장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은 언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침에 근육을 깨우고 낮 동안 활동을 돕는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근육에도 쓰이지 못한 채 장기와 혈관만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루 세 끼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타이밍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단백질은 빈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단백질을 드시겠지요.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꼭 바꾸셔야 합니다. 저녁에 무거운 단백질이 아니라 아침에 가벼운 단백질이 근육을 살립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침마다 단백질 보충제 하나 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가장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 료. 대부분은 유청단백, 너비웨이 프로테인 혹은 대두단백,
소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입니다.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젊은 운동선수에게는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노인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고농도의 단백질 분말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와 장이 소화 부담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40g 이상 섭취시켰을 때 속쓰림 설사,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장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점점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농도의 단백질이 갑자기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일본 신장학회는 노년층에서 하루 1.2kg 이상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미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불필요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건강한 노인은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식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약국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이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아침 보충제를 2스쿱씩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뒤 근육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내린 결론은 음식에서 단백질을 채우고 보충제는 가끔 보완용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보충제에는 단백질 외에도 첨가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향을 내기 위한 인공 감미료 점도를 높이는 첨가제 등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소화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충제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씹는 힘이 약하거나 음식 섭취가 힘든 분에게는 보충제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보충제는 음식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점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같은 자연 단백질이 먼저이고 부족할 때만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은 보충제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장과 장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으로 채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천천히 그러나 안전하게 흡수되어 근육과 뼈 뇌에 고르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양념이다. 본 식사는 자연 음식이고 보충제는 가끔 곁들이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균형이 해답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아침을 거르는 것만큼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간단하고 편리한 선택 같지만 65세 이후의 몸에는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빵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식빵, 크루아상, 단팥빵 이런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금방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9시쯤에는 배가 다시 고파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빵과 함께 마셨을 때는 위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을 유발하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빵과 커피만 먹었더니 오전 10시도 안 되어 손이 떨리고 단 것이 땡겨서 과자를 찾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이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아침을 빵, 커피로 대체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은 골밀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간편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해치는 결과를 낳는 셈이지요. 물론 일부에서는 빵에도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미미합니다. 식빵 한 장의 단백질은 겨우 2~3개 불과합니다. 65세 이후 하루 필요량의 최소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버터나 잼과 함께 먹으면 혈당만 더 올라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적당히 마시면 문제되지 않지만 아침을 커피로만 시작할 때가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단기적으로 각성을 주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눈이 번쩍 뜨이지만 실제 기억력과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 마셨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빵과 커피였다면 지금 몸이 벌써 가벼운 피로를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단순한 습관 같지만 매일 쌓이면 근육 손실, 체중 증가,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아침을 빵과 커피로 해결했는데 점점 계단 오르는 게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빵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1조각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계단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빵과 커피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근육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빵과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백질 없이 그것만 먹는 습관입니다. 빵을 드시려면 반드시 달걀, 치즈, 두유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셔야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만 단독으로 마시지 말고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안전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후 빵과 커피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 편리함의 대가가 근육 손실이라면 그것은 너무 비싼 선택 아닐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백질 부족은 우리 몸에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열도 특별한 증상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손실은 근육입니다. 65세 이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매년 평균 2%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2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지는 셈이지요. 이는 곧 보행 속도 저하 계단 오르기, 힘듦 넘어짐,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근육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육만이 아닙니다. 면역력 역시 단백질 부족의 희생양입니다. 항체 면역세포 효소 All of This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혹시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편인가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이 남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손실은 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칼슘을 붙잡아 뼈로 운반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실제로 노인 골절 환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리고 합병증도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칼로리만 충분히 섭취하면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노년기의 단백질 부족은 노화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근육을 깎아서라도 뇌와 심장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대신 다리와 팔의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겉으로 보기에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아도 속으로는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정상 범위였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가볍게 넘어졌는데 골절로 인해 석 달 넘게 침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30% 낮았습니다. 체중은 유지되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 속의 나 자신이 예전보다 말라 보이거나 힘이 덜 실린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단백질 부족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 숟갈의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고 면역을 살리며 뼈를 지켜줍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단백질 부족은 조용하지만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쓰러지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것보다 지금 아침 식탁에서 단백질을 채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내일의 독립적인 삶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삶에서 증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70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남아 돌았지만 65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다리가 자꾸 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목을 크게 다치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5% 낮고 골밀도도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더 조심하지 않으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지요. 그때 김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손주 손잡고 마당이라도 걸으려면 지금부터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무릎이 약해 오래 걷지도 못했습니다. 보충제를 사서 마셔봤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가 조언했습니다. 아침마다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작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어르신은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두유 1컵 멸치 넣은 된장국을 챙겨 먹었습니다. 단순한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가 지나자 먼저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밭에 나가도 허리가 덜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던 계단을 어느새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주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자전거 같이 타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몸이 힘들어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했지만 이제는 함께 마당을 돌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내 인생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더군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동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김 어르신의 사례가 보여주듯 아침 단백질은 몸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운동도 생활 습관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이 달린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단이 가파르게만 느껴지고 걷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김 어르신처럼 단순한 아침 식단의 변화로도 삶은 다시 반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여는 열쇠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줍니다. 아침 단백질의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챙겨야 할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 한 컵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물을 곁들이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변비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단백질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둘째는 햇볕 10분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난 뒤 잠시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 근육 합성 효율이 배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과 함께 햇볕을 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25% 더 높았습니다. 셋째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바로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그 신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일, 짧은 산책이라도 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은 마치 연료를 넣은 처음째 시동을 걸어야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섬유질과의 조화입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채소, 과일, 해조류 같은 섬유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두부를 드실 때 상추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부수적인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단백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물이냐, 햇볕이냐, 움직임이냐.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1년 뒤에는 눈에 띄는 건강 격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과 두부를 챙겼지만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사과 반쪽을 추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변비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백질만 챙기고 나머지 습관은 놓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단백질은 씨앗과 같고 물, 햇볕, 움직임은 그 씨앗을 키우는 환경입니다. 씨앗만 심고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단백질도 습관과 함께해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후 단백질은 습관과 짝을 이룰 때 완성된다. 내일 아침 단백질과 함께 물 한 컵 햇볕, 예쁜 가벼운 움직임을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근육과 마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 단백질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을 깨우고 뇌를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기분까지 바꾸는 단백질.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만 때우면 조용히 근육이 줄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보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언제 시작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아닙니다. 단백질은 하루 이틀 챙겨 먹고 끝내는 약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속에서 쌓일 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달걀 1개,
두부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독립적인 삶, 넘어지지 않는 다리 힘, 손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70대 대 80대 어르신도 아침 단백질 습관을 시작하면서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언제 떼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침 단백질로 신호를 보내고 가볍게 움직이며 햇볕을 쬐어주면 근육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1년 뒤 여러분은 더 튼튼하고 더 밝고 더 활기찬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혼자라서 시작하기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댓글로 함께 약속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달걀 하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아침을 대충 드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근육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단백질 습관을 더하면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